왜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바로 무너질까? 사실 이건 성격 차이만은 아니야. 외로움, 고독, 회피는 비슷해 보여도 뇌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 오늘은 그 경계를 가르는 심리 유불가지를 같이 볼게. 혼자 있는 시간은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여. 방에 혼자 있고 말이 없고 조용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뒤에 숨이 돌아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뒤에 더 비어버려. 핵심은 혼자 있느냐가 아니야. 그 시간이 내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밀려난 결과였는지가 먼저야. 뇌는 자발적인 고독을 휴식으로 읽고 밀려난 고립은 위협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똑같이 연락을 끊고 집에 있어도 결과가 달라져. 오늘은 쉬고 싶어서 혼자 있어져 있는 사람은 회복할 가능성이 커. 하지만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봐 먼저 숨어버린 사람은 더 불안해져. 겉모습은 같아도 안쪽 이유가 달라. 뇌는 행동보다 맥락에 먼저 반응하거든. 이 차이를 모르면 나는 원래 혼자 있으면 망가지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돼. 첫 번째는 선택감이야. 사람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때 긴장이 줄어. 같은 휴식도 내가 정한 휴식이면 에너지가 차. 그런데 외로움은 대개 선택권을 잃었다는 감각에서 커져. 만나고 싶지만 못 만나고, 말하고 싶지만 못 말하고, 기대고 싶지만 기댈 곳이 없을 때 뇌는 혼자가 아니라 버려졌다고 해석하기 쉬워. 그 순간부터 방은 쉼터가 아니라 검문소처럼 느껴져. 그래서 회복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앞에 작은 선택을 붙여. 오늘은 쉬기 위해 폰을 끈다. 산책하고 들어와서 혼자 있는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마신다.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이미 기운이 다 빠진 뒤에 쓰러지듯 혼자가 돼. 둘의 차이는 의지박약이 아니야. 주도권의 차이야. 마음은 주도권이 있을 때 안정되고 주도권이 사라질 때 쉽게 무너져.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해. 나는 지금 혼자 있고 싶은 걸까?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서 숨는 걸까? 이 질문 하나가 고독과 회피를 가르는 첫 선이 돼. 두 번째는 안전감이야. 혼자 있을 때 편한 사람은 마음속에 기본 안전망이 있어. 당장 연락이 없어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니라는 감각 말이야. 필요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지. 이런 사람은 혼자 있는 동안에도 관계를 잃었다고 느끼지 않아. 그래서 고독이 생각 정리로 이어질 수 있어. 침묵이 공격처럼 들리지 않거든. 반대로 무너지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관계 전체가 끊긴 것처럼 느껴. 답장이 늦으면 멀어진 것 같고, 주말이 비면 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져. 이건 유난이 아니야. 뇌가 과거의 불안한 연결 경험을 지금에 덮어 씌우는 거야. 예전에 자주 밀려났던 사람일수록 현재의 침묵도 위험 신호로 크게 받아들여.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사실은 과거와 같이 있는 셈이 돼.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야. 끊기지 않는 작은 연결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야. 길고 화려한 관계보다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가 먼저 안정감을 만든다. 세 번째는 회피가 주는 가짜 평온이야. 사람은 상처를 피하면 잠깐 편해져. 약속을 미루고 답장을 늦추고 관계를 흐리게 두면 당장은 마음이 덜 다쳐. 그래서 뇌는 그 방식을 빠르게 학습해. 문제는 그 편안함이 회복이 아니라 마취에 가깝다는 거야. 잠깐은 조용해도 해결되지 않은 불안은 안에서 계속 커져.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지쳐. 이때 많은 사람이 착각해.
나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혼자가 체질이라고. 그런데 진짜 고독을 잘 누리는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닫지 않아. 필요할 때 열 수 있는 문을 남겨둬. 반면 회피는 문을 잠가버려. 다시 나가야 할 순간이 오면 더 두려워져. 그래서 회피형 고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지 않고 더 좁아져.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갇히는 거지. 혼자 있고 난 뒤 내가 차분해지는지, 아니면 사람 만날 생각만 해도 더 피곤해지는지 봐봐. 그 반응이 지금의 고독이 회복인지 회피인지 알려줘. 네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내 안에서 무슨 말이 흐르느냐야. 회복되는 고독에는 정리되는 생각이 있어. 아, 오늘 힘들었구나. 조금 쉬자.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 대화가 나를 돌봐. 반면 무너지는 고립에는 신문이 시작돼. 내가 이상한가? 왜 아무도 없지? 또 실패했나? 이렇게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쉼이 아니라 재판이 돼. 가장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데 그 목소리가 날 공격하면 버티기 어렵지. 그래서 외로움이 커질수록 해결해야 하는 건 상황만이 아니야. 내 안의 말투이기도 해. 많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혼자 남은 뒤 자기를 다루는 방식 때문에 더 크게 무너져. 뇌는 반복되는 자기 비난을 실제 위협처럼 받아들여. 심장이 빨라지고 집중은 흐려지고 더 위축돼. 혼자 있는 시간이 유독 아픈 사람은 대부분 이 안쪽 목소리가 거칠어. 혼자 많은 게 힘든 날엔 큰 다짐보다 문장을 바꿔봐. 왜 이래? 대신 오늘 좀 지쳤네. 아무도 없어. 대신 지금은 연결감이 약하네. 말투가 바뀌면 뇌의 긴장도 조금씩 내려와. 다섯 번째는 몸의 리듬이야. 수면이 무너지고 식사가 흐트러지면 외로움은 훨씬 커져. 뇌는 피곤할수록 중립을 위협으로 오해하거든. 여섯 번째는 의미감이야. 혼자 있는 시간에 작은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버틴다. 책 한 장, 산책 10분, 차 한 잔. 이런 사소한 리듬이 마음을 붙들어.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이 시간만 흘리면 고립감은 더 짙어져. 일곱 번째는 복귀 가능성이야. 진짜 회복은 혼자 있다가 다시 관계로 돌아갈 힘을 남겨. 반면 무너지는 고립은 나를 점점 세상 밖으로 밀어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야. 나는 혼자 있은 뒤 다시 사람 쪽으로 갈 수 있나? 그 힘이 남아있나? 남아있다면 그건 고독일 가능성이 커. 하지만 갈수록 더 숨고 싶고 더 끊고 싶다면 회피가 섞인 거야. 정리하면 이래. 선택감, 안전감, 가짜 평온, 자기 대화, 몸의 리듬, 의미감, 복귀 가능성. 이 7가지가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으로 만들기도 하고 붕괴로 만들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의식적으로 선택해. 시간도 정해. 둘째, 완전히 끊지 말고 작은 연결을 남겨. 짧은 안부 하나면 충분해. 셋째, 혼자 있을 때 할 일을 줄이고 리듬을 만들어. 산책, 정리, 글쓰기, 음악. 넷째, 자기 비난이 시작되면 문장을 바꿔. 다섯째, 너무 오래 숨었다 싶으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장소부터 바꿔. 카페, 공원, 도서관. 뇌는 공간이 바뀌면 위협도 조금 낮게 읽어. 중요한 건 혼자를 없애는 게 아니야. 혼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야.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고 고독은 무조건 성숙함도 아니야. 둘 다 상태일 뿐이야. 그리고 상태는 바뀔 수 있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버겁다면 네가 잘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아직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방식을 못 찾은 것뿐일 수 있어. 그건 훈련될 수 있고
천천히 회복될 수 있어.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이 되려면 고립이 아니라 선택과 안전이 먼저 필요해. 오늘 네 혼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봐. 다음 영상에선 외로울수록 사람을 밀어내는 심리를 더 깊게 얘기해볼게.